안녕하세요. 올해 34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연을 보낼까 말까 며칠을 망설이다가 그래도 누군가는 제 얘기를 듣고 저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 내서 적어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 됐고요. 남편이랑 아들 하나, 이렇게 셋이 삽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16개월 됐어요. 결혼하고 3년 넘게 아이가 안 생겨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저한테는 그냥 자식이 아니라 인생의 기적 같은 존재였어요. 출산 전에는 저도 회사를 다녔는데 아이 낳고는 자연스럽게 그만뒀습니다. 처음엔 좀 아쉽기도 했는데 애 크는 거 보면서 그런 마음도 다 잊었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러다 밤 9시, 10시쯤 애가 잠들면 그때부터가 제 시간이거든요. 육아 퇴근. 저는 그 시간을 육퇴라고 불렀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치킨 사오는 날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맥주 한 캔씩 따놓고 둘이 앉아서 오늘 애가 낮잠을 안 자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오늘 처음 혼자 일어섰잖아. 이런 얘기하면서 웃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애를 진짜 예뻐했어요. 퇴근하면 저보다 애부터 찾았고 사진도 하루에 몇 장씩 찍었고요. 저는 남편한테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나중에 친구가 저한테 너희 남편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니, 나도 전혀 몰랐어. 지금 생각하면 그 대답이 제일 서글퍼요. 그러던 어느 날 사촌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보다 3살 어린 사촌 동생인데 간호사로 취직했다면서 저희 집 근처 병원에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정규직이 아니라 한 3개월짜리 계약이라 굳이 집을 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별 고민 없이 말했습니다. 방 하나 비어 있잖아.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내. 사촌 동생은 저한테 친동생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외동이라 사촌 동생이랑 명절마다 붙어 다녔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라 집안 사정도 서로 훤히 알고 있었고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방 비어 있는데 뭐. 사촌 동생이 짐 싸서 들어온 날 저희는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남편이 병원 생활은 어떠냐고 묻고 사촌 동생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언니랑 같이 사니까 옛날 생각난다. 그날 저는 정말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사촌 동생이 와서 집이 더 북적북적해진 것 같고 저도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저랑 남편이 육퇴하고 치킨 먹고 있는데 사촌 동생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언니, 나도 한 조각만 먹어도 돼? 저는 웃으면서 불렀죠. 야, 당연하지. 맥주도 하나 따. 그날부터 셋이서 같이 야식 먹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사촌 동생이 간호사라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늦은 밤에 셋이 모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금요일엔 배달 음식 시켜놓고 새벽까지 수다 떨기도 하고요. 저는 사촌 동생한테 남편 얘기도 편하게 했어요. 우리 남편이 원래 술 먹으면 말이 많아져. 형부 진짜 웃기다, 언니. 사촌 동생은 저한테도 참 잘했어요. 애도 봐주고 제가 샤워하는 동안 잠깐씩 애 봐주기도 하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설거지도 대신 해줬고요. 저는 그때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동생이 와서 내가 살겠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절함이 다 뭐였는지 씁쓸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작은 패턴이 하나 생겼어요. 저는 애 때문에 오래 못 마셔요. 보통 아침 일찍 애가 깨거든요. 그래서 밤 11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나 먼저 잘게. 내일 애 봐야 되니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랑 사촌 동생은 거실에 남고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다음 주도 비슷했고 그 다음 주도 비슷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매일 밤이면 저는 먼저 들어가고 둘은 거실에서 계속 마시는 게 그냥 당연한 흐름이 됐어요. 저는 의심 같은 거 전혀 안 했어요. 오히려 둘이 쿵짝이 잘 맞네. 얘기할 게 많은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죠. 저희 집엔 거실에 CCTV가 하나 있었어요. 애 때문에 설치한 거였는데 저는 항상 애랑 붙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카메라를 들여다볼 일이 없었어요. 남편도 가끔 확인은 했지만 애 잘 자나 그것만 봤고요. 그 카메라가 나중에 이렇게 중요해질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라요. 그땐 아무 의미 없어 보였는데 말이죠. 한 번은 남편이 사촌 동생한테 이러는 거예요. 얘는 매운 거 못 먹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고 물었더니 같이 먹다 보니까 알지. 이러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사촌 동생도 남편한테 말을 참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형부, 이것 좀 들어줘. 형부는 이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냥 친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루 이틀부터 살았다고 나올 수 있는 친밀함이었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거실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지곤 했어요. 셋이 있을 땐 시끄럽게 웃다가 제가 들어가면 소리가 확 줄어드는 거요. 그땐 그냥 내가 자니까 배려해 주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그 의미를 알고 나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남편이 한 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해킹 위험 있는 거 아니야? CCTV 얘기였어요. 애 때문에 달아놓은 카메라였는데 남편이 그걸 끄자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에이 무슨. 그냥 놔둬. 애 때문에 필요해.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남편이 그 말을 왜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또 하나, 사촌 동생이 가끔 새벽에 물 마시러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간호사라 근무 때문에 피곤한가 보다 이러고 넘어갔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CCTV에서 확인한 모습은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거, 주말 밤마다 남편이 저한테 먼저 이러는 거예요. 당신 피곤하잖아. 먼저 자. 저는 그게 다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저를 재워놓고 둘만 남으려는 말이었다는 걸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주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남편이 애 봐준다고 해서 정말 오랜만에 혼자 나간 자리였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육아 얘기가 나왔어요. 한 친구가 물었어요. 너 요즘 육퇴하면 뭐 해?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남편이랑 치킨 먹어. 요즘은 사촌 동생도 같이 먹고. 사촌 동생? 응, 지금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어. 그리고 제가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더 했어요. 나는 애 때문에 먼저 자러 들어가고 둘은 거실에서 계속 먹기도 해. 그 순간 친구들 표정이 살짝 달라지더라고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가 들어가면 둘만 남는다는 거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뭐 어때? 둘이 원래 잘 맞아. 몇 시까지 먹는데? 그건 모르지. 그러자 다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너는 진짜 아무 생각 안 들어? 저는 그 말에 순간 기분이 상했어요. 야, 우리 사촌 동생이야. 친구는 바로 사과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말을 남기더라고요. 나도 내가 괜한 의심하는 거 싫어. 근데 내가 모르는 시간에 둘만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 말이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랑 똑같은 집이었어요. 남편은 애를 보고 있었고 사촌 동생은 방에 있었고요.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친구들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날 밤 애 재우고 혼자 침대에 누웠는데 문득 거실 CCTV가 생각났어요.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냥 확인만 해보자. 별거 없을 거야.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셋이 치킨 먹고 웃고 남편이 사촌 동생한테 맥주 건네고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근데 영상 속에서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밤 11시, 12시, 12시 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올해도 먹었네. 둘은 계속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빨리 감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화면 속에서 둘 사이에 거리가 이상하게 가까워지는 게 보였어요. 사촌 동생이 남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주변을 한번 살피고요. 그리고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제가 절대 보지 말았어야 할 장면을요.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손이 떨리는데 멈추질 않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애 방으로 가서 애가 잘 자고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일 바보는 나였구나. 여러분, 저는 그 밤에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애 밥을 챙기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물었어요. 왜 그래? 오늘 좀 이상한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기 잘한다, 나도. 사촌 동생한테도 평소와 똑같이 대했습니다. 아침 인사도 하고 출근하는 거 배웅도 하고요. 사촌 동생은 제 얼굴을 보고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더 소름 끼쳤어요. 남편이랑 사촌 동생이 각자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CCTV 녹화 기록을 하나씩 다시 확인했어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영상들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처음엔 딱 한 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비슷한 패턴의 영상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자러 들어간 날, 새벽까지 둘만 남아있던 날, 남편이 사촌 동생한테 유난히 다정했던 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출산하고 정신없이 애만 보고 있던 시기에도 이미 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까지 찾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는 걸. 얼마나 오래된 거야, 이게. 저는 영상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울지 않는다. 먼저 증거부터. 저는 가장 친한 친구한테 연락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친구는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서 재산 문제, 양육권 문제부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 자리에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증거는 확실할수록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먼저 터뜨리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 차려주고 사촌 동생이 야식 먹자고 하면 같이 앉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매일 밤 그 두 사람 얼굴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거요. 근데 저는 참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고 싶었거든요. 증거를 다 정리한 날, 저는 두 사람을 동시에 거실에 불러 앉혔습니다. 사촌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남편도 평소처럼 무심하게 앉았고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남편이 되묻더라고요. 무슨 말?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시켰어요. 두 사람 얼굴이 순식간에 굳는 게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 두 사람의 몸이 서로 엉겨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 속의 소리를 최대로 높였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요. 사촌 동생이 먼저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게 아니라. 남편도 변명을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아니라 내가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야. 저는 그 말에 바로 받아쳤습니다. 한 번이 실수지. 그리고 준비해둔 다른 영상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이것도 실수야. 이것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촌 동생은 계속 울면서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러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나는 알아. 둘 다 내가 믿어준 걸 이용한 거야.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더 볼 것도 없어. 나 이혼할 거야. 남편이 뒤늦게 매달렸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애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 이런 아빠 밑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촌 동생도 저한테 매달렸어요. 근데 저는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혼 얘기가 오가던 그 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예전 같으면 저는 이런 일이 생겨도 집안 창피할까 봐 쉬쉬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숨겨야 돼? 잘못한 건 쟤들인데. 저는 명절마다 다 같이 모이는 친척 단톡방에 그동안 제가 겪은 일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날짜, 상황, 그리고 CCTV에서 확인한 사실까지요.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큰아버지가 제일 먼저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야? 걔가 그런 짓을 했다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큰아버지. 저도 믿기 싫었는데 사실이에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촌 동생 부모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작은 아버지 내외 되시는 분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딸 편을 들려고 하셨는데 제가 준비해둔 자료를 보여드리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작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이러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명절이든 집안 행사든 사촌 동생은 부르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몇몇 어른들은 아예 그 집안하고 막내를 끊으셨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숨기지 않고 말한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제 친구들, 저보다 더 화를 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날 CCTV 영상을 처음 보여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 일을 알고 나서 정말 분노했습니다. 한 친구는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야,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 언니처럼 챙겨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뭔가를 준비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야 들은 얘기예요. 사촌 동생이 일하던 병원 건너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큰 현수막이 하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대놓고 쓴 건 아니었지만 병원 이름이랑 근무부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었대요. 병원 사람들 사이에서 금방 소문이 퍼졌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좀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화가 안 나겠어? 너 대신 우리라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았어. 병원 측에서는 그 일로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침 사촌 동생은 근무 태도나 사적인 연락 문제로 이미 몇 번 지적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 일까지 겹치면서 계약 연장이 그대로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상하게 통쾌하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사촌 동생이 잘못돼서 좋았다기보다는 이제야 뭔가 제대로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그 뒤로 저한테 몇 번이나 연락을 했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기고요. 저는 다 읽지도 않고 지웠습니다. 친척들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사촌 동생이 그 뒤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는데 예전 병원 쪽 소문이 이미 퍼져서 꽤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도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어른들 생신에도 안 오고요. 나중엔 아예 연락 자체가 끊겼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결과야.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가끔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사람을 쉽게 믿었나 싶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잘못한 건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들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 CCTV 영상이 생각나요. 근데 이제는 그게 저를 무너뜨리는 기억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면서도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혹시 저처럼 누군가를 너무 믿어서 그 믿음 뒤에 숨겨진 걸 보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봐 그래서 용기 내서 적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이혼을 선택한 거, 그리고 가족까지 끊어낸 거. 여러분이 보시기엔 제가 잘한 걸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지금 제 옆에는 저를 배신하지 않을 존재가 있다는 거요. 바로 제 아들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